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기도 최종 합격자 조은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 먼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험을 총 2회 응시했고, 저는 초수 때 그리고 재수 때 2번 응시했고, 초수 때 1차 컷에서 5점 높게 합격을 했지만 최종에서 탈락을 하고, 재수 때 1차 컷에서 17.67 정도 높게 받아서 올해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가가 지방이어서 저는 교생 실습 끝나고 4학년 때 바로 노량진에 올라와서 수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2020년도 6월부터 2022학년도 1월까지 작년까지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수 때는 서진 교수님 1년 커리큘럼을 들었고 백구팀 1년 커리큘럼을 들었어요. 그리고 재수 때는 제가 최종 탈락을 하고 다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월은 저를 좀 더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고요. 서진 교수님 3월에서 11월 패키지를 들었고 백구팀 1년 커리를 듣고 타 강사님 특과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제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저의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 공부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크게 3월에서 11월 패키지 커리큘럼에 따라서 3월에서 6월을 한 바퀴, 그리고 7, 8월 한 바퀴, 9월부터는 매주 한 바퀴 인출을 목표로 강의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고요. 저는 서브노트와 단권화 중에서 단권화를 선택하고 공부를 실시하였습니다. 단권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미 초수 때 단권화된 자료를 거의 다 완성시킨 상태였어요. 재수 때는 초수 때 있던 단권화 자료에 추가 정도를 하면서 그 단권화 자료를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단권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초수 때 썼던 그 2021년도 서진 교수님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를 진행했는데 기출 스티커를 유초중 색깔을 다르게 해서 동그라미 스티커로 단권화 자료를 진행했고 그 09년도부터 21학년도 기출을 모두 단권화 자료에 모두 수기로 썼어요. 파란색으로 기출을 모두 작성했고 서진 교수님의 강론 강의를 듣고 나서는 강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도 빨간색 볼펜으로 모두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리가 없으면은 따로 A4 용지를 부착해서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하였고요. 제가 사진에 첨부한 것처럼 단권화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암기 확인법은 그 서진 교수님의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주 서진 교수님 강의 내용을 혼자 백지 인출을 해보고 따로 특학 인출 스터디를 구해서 그 주의 구두 인출까지 병행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제풀이 강의가 7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6월까지 특학을 모두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인출을 전체 해보고 7월에 문제풀이 강의에 그냥 제 실력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3, 6월 특수교육학 공부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강론 심화 기출분석 강의를 수강을 했고 직강 요일인 목요일과 금요일 전에 월, 화, 수에 그 주 해당하는 장애 영역을 모두 백지인투 해보고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노트 하나에 백지인투를 해본 다음에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제 단권화 자료를 보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다시 빨간색 부분만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 특학 인출 스터디를 4시간 정도 실시를 했어요. 저녁에 그 특학 인출 스터디 선생님과 질의응답으로 뭐 정서행동 장애 정의 말해주세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질의응답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 6월 상반기에는 제가 직접 하반기에 사용할 인출표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출표도 그 다음 장에 사진에 넣어 놓았는데 제 단권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1번에서 뭐 50번까지
그래서 1번은 정서행동장애 정의, 2번은 임상적 정의 해서 그냥 전체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요. 이때는 거의 한 주에 2영역씩 강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강 요일인 토요일 전에 월, 화, 수, 목 인출표를 사용해서 저 혼자 번호 순으로 전체 수기 인출을 진행을 하였고, 금요일 저녁에 6시간 정도 특학 인출 스터디를 구조 인출을 병행하면서 암기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풀이 강의 전에 서진 교수님이 자습용 연습 문제를 따로 주세요. 저는 이 내용도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 11월에는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9, 11월에는 시험 날까지 제가 인출을 몇 번 돌릴 수 있는지 제가 일정을 한번 짜보았고 8일 정도 특학 모든 영역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그 공부 계획을 세웠었고요. 시험 막바지에는 제가 직접 만든 인출표에 제가 좀 약점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따로 체크해서 막바지에는 체크한 부분만 인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그 특학 인출 스터디를 병행을 하면서 오후에 4시간 정도 구조 인출을 진행하면서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스터디 활용 부분인데요. 저는 그 특금 카페에서 좀 운이 좋게 그 서진 교수님 3월에서 11월 패키지 쌤을 재수하는 선생님을 똑같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재수여서 저희가 초수 때 보던 기본 이론서가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 질의응답식으로 암기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학 기출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크게 3월에서 6월은 그냥 영역별 기출을 그냥 풀어보는 정도로 했고 7, 8월은 영역별 기출 관련 개념을 인출하고 9, 11월은 연도별 기출을 풀어보는 걸로 진행을 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3, 6월에는 그 직강 요일인 목금 전 월, 화, 수에 영역별 기출을 그냥 모두 풀었어요. 정서행동장애 기출을 모두 풀었는데 이때 서진 교수님의 영역별 기출 끈기 책을 활용했어요. 근데 이때 정서행동장애 문제에만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표시를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그냥 문제 포함해서 그냥 전체 문제를 그냥 다 풀어보았어요. 저는 재수였기 때문에 어떤 기출은 좀 익숙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중복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기출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직강요일 토요일 전에 그 평일에 영역별 기출 인출을 했어요. 이때는 특검에서 약간 그 가로로 여기 문제 하나만 있는 자료를 구해가지고 이 문제 한 개를 풀고 제가 그 관련 개념을 그냥 백지 인출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제가 인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빨간색 부분을 중점으로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9, 11월에는 13에서 21년도 연도별 기출을 거의 일주일에 한 바퀴씩 계속 풀었어요. 이때는 그냥 그 유초중 교육과정 AB, AB, AB 다 모두 그냥 진짜 시험 전날까지 계속 눈에 익히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초과정 공부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강의는 연간 패키지를 신청을 하긴 했는데 기본 이론과 강론 강의만 수강해서 무한 반복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초수 때 최종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3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에 초과정 강의를 다시 수강하려고 하니까 기본 이론 강의가 엄청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3월 안에 초과정 강의 4-5개씩 들으면서 다 따라잡고 4월부터는 그냥 업데이트된 강의만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수강을 했고요. 저는 기본 이론 책을 아예 사지 않았어요. 저는 기본 이론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백구팀이 주는 요약 자료, 그 빈칸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모두 출력해서 책으로 만든 다음에 강의를 그거를 필기를 하면서 들었고요. 이거를 제 서브노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계속 반복 암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강의의 진도와 상관없이 뭐 역량이나 모형 이런 거는 진도 상관없이 그냥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하루에 2개씩, 3개씩 하면서 계속 외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교과랑 영어 과목은 아예 강의도 수강하지 않고 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론은 저도 강론 자료가 되게 방대하잖아요. 근데 강론 강의를 저는 그거 그냥 다 프린트를 했어요. 다 프린트를 해서 그 책 몇 권, 한 6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권으로 나온 그 책을 강의를 듣고 그 30분 동안 복습을 일단 매일 했어요. 매일 하고 복습을 하면서 저 암기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강론 강의가 종강했을 때에는 그 암기펜 부분만 가리고 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독을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과정 스터디 활용 부분인데요. 저는 초과정 스터디는 2개를 활용했어요. 저는 한 개는 일주일에 한두 회씩 만나는 대면 스터디를 진행했고, 다른 한 개는 밴드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저는 3월에서 5월까지는 평일에 2회 정도 만나서 뭐 주지교과 1개, 예체능과 1개 이렇게 서로 구두인출식으로 물어보는 대면 스터디를 진행했고, 7월에서 10월까지는 그냥 일요일 오후가 제일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만나서 한 달에 전 영역 인출을 할 수 있는 대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밴드 스터디는 6월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기본 이론과 강론 3문제씩 그냥 전 영역을 랜덤으로 내는 문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도 문제를 올리고 짝선생님 문제에 답글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시험 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교육 교육과정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타강사 특과정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요. 강의가 그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다루고 좀 요약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만 강의를 다루는 2강의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2강의 모두 수강을 했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에서는 약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초수 때는 특과정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초수랑 차이점이 있으려면 재수 때는 특과정을 가져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했고 이해가 된 후부터는 좀 암기를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핵심 콕 강의가 나왔을 때는 그 자료도 모두 프린트해서 또 책으로 만들고 그 자료를 중요한 부분을 밑줄 쳐가면서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암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특과정 역량은 하반기부터 공통이랑 묶어서 같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통 구경체는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저는 이거를 3월부터 11월까지 아침마다 30분씩 그냥 매일 외웠어요. 그래서 교약방평 통암기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매일 외웠고 자료는 특검에서 반절 자료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써 있으면은 이렇게 왼쪽 보고 오른쪽 쓰고 또 오른쪽 보고 왼쪽 쓰고 이렇게 하면서 통암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특범에 대한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근 서진 교수님의 장특법 3단 비교표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하루에 4개씩 3, 4조씩 반복 암기를 진행했어요. 이것도 공통교육과정이랑 동일하게 반절 자료 활용해서 그냥 매일 3월부터 11월까지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점자랑 수화, 웹접근성, UDL 이렇게 써놨는데요. 웹접근성이랑 UDL은 이건 아침에 10분 정도 백지인출하면서 계속 3월부터 11월까지 그냥 계속 외웠고요. 그리고 점자랑 수화는 제가 밴드 스터디를 참여를 했어요. 제가 초수 때 점자를 외우고 들어갔는데 틀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재수 때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점자는 영어 점자 뭐까지 그냥 전부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밴드 스터디도 제가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리고 답글을 다는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초수 때는 교직 논술 만점을 받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진 교수님의 교직 논술 직강 강의를 수강을 했고 재수 때도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논술에 대한 기본기를 좀 다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에 직강 강의를 수강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따로 밴드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상대방 선생님이랑 피드백도 하고 주 1회 그 교직 논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강을 했고 공부를 했었고요. 따로 시험 2주 전부터는 아침마다 교직 논술 한 1회씩 계속 써보면서 논술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생활 패턴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좀 스터디를 많이 한 편인데 저도 그 기상인증 스터디에 참여를 했어요. 매일 7시 50분 기상인증 스터디에 참여를 해서 7시 반쯤 기상을 해서 제가 그 자료에 넣은 시간표처럼 8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 공부 시간 꼭 채우는 걸 노력을 했고 또 점심시간 1시간 갖고 다시 오후 시간 3시간 하고 저녁 먹고 돌아와서 최소 2시간 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하루에 8시간 정도 그냥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잠이 좀 많은 스타일이어서 맨날 11시 반이면 그냥 잠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1년 내내 8시간, 9시간 그냥 매일 잤던 것 같아요. 시험 막바지에서도. 그리고 플래너도 제가 여기 수록을 해놨는데 제가 플래너에 보는 임용 과목을 보시면 장특법, 총론, UDL, 웹정근성, 특학, 초과정, 특과정, 점자, 지문자 이 임용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봤어요. 저는 그냥 조금씩 매일 보면은 그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동일한 스케줄로 임용 과목 모든 과목을 매일 조금씩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 실천한 날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좀 귀여운 거 붙여가지고 좀 저만의 강화제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공부 시간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상반기에는 7, 8시간 그냥 꾸준하게 하려고 했고 하반기에는 8, 9시간 정도 그냥 꾸준하게 하려고 했어요. 저도 10시간 채운 적은 있지만 5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도 공부 시간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요일은 저는 상반기에는 일요일 하루 전체를 그냥 쉬었고 하반기에는 토요일 직강을 갔다 온 후에 토요일 저녁에만 쉬었어요. 임용은 사실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는 요일은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쉬는 요일을 정해서 충분히 쉬어준 후에 다음 날에 좀 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부분인데요. 저도 재수를 하면서 재수 때는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사실 실천을 하지는 못했어요. 괜히 공부 시간 줄어드는 것 같고 더 피곤한 것 같고 약간 이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하반기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영양제를 엄청 챙겨 먹으면서 수험 생활을 보냈어요.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조금이라도 그냥 걷기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 활용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1년 동안 총 대면 스터디 2개랑 밴드 스터디 3개, 기상인증 스터디 1개 이렇게 좀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화 스터디가 좀 저랑 잘 안 맞았었어요. 좀 제가 계속 보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나태해지는 경향이 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특학이랑 초과정 같은 굵직한 과목은 매주 대면으로 만나서 확인을 했고 뭐 초과정 문제 내기나 논술, 점자, 지문자 같은 매일 봐야 되는 과목들은 그냥 밴드 스터디로 문제 내기를 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터디는 그냥 자신의 공부 정도만 점검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스터디에서 내 공부를 다 해야지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제가 혼자 공부를 하고 그냥 점검 정도, 스터디에는 점검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도 적어 보았어요. 저는 첫 번째로 나와 비교하자라고 써놨는데요. 저는 재수를 하면서 초수 때 저와 좀 끊임없이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재수를 할 때는 약간 내가 초수 때는 최저에서 떨어졌지만 올해 1차가 붙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초수 때와 차이점은 있는지 인출은 좀 더 잘 되는지
기출 회독수는 좀 더 증가하는지, 뭐 누적 인출은 잘 하는지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계속 저의 공부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부는 흐름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대학생 때 임용 특강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합격하신 선배님이 공부가 안 되면 쉬어도 좋은데 그게 막 4일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임용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공부가 안 되고 제가 본가가 지방이어서 본가에 내려갈 때는 좀 그냥 공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근데도 좀 공부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가에 내려가서도 하루는 꼭 그냥 본가에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때도 공부를 하고 다시 노량진 올라와서 공부하고 그냥 이렇게 흐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 인출 방법을 찾자라고 써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으로 써보는 인출이 가장 잘 맞았어요. 그 구두 인출도 좋지만 저는 약간 조사 하나하나도 틀리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백지 인출을 고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좋은데 확실히 손목을 막 몇 시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이게 손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이 못 쓸 때는 그 한올에서 침치료 받으면서 노트북으로 타이핑 인출도 병행하면서 그냥 11월까지 계속 백지 인출 고집하면서 인출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구두 인출이 맞으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에게 맞는 인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럼프적인 부분인데요. 누구나 수험 기간을 보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슬럼프가 그 1차 시험 보기 2주 전에 왔었어요. 그 노량진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게 그때 너무 지치고 그냥 공부도 안 되고 계속 막 울고 막 그랬었어요, 혼자. 그래서 계속 한 2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못 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다다음 주는 1차 시험이고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캐리어에 그 저 책 다 이렇게 싸고 그냥 바로 본가로 내려갔어요. 본가로 내려가서 그냥 엄마 밥 먹으면서 좀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계속 뭐 가족들이 데리고 와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면서 좀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좀 많이 힘들었긴 했었는데 그냥 생각을 내가 지금 이거 2주 흔들린다고 내가 2년 공부한 거 어디 가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냥 포기 안 하고 1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사실 채탈을 한번 겪고 나면은 좀 그 수험 기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제가 초수 때 최종에서 탈락을 하고 물론 그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한 3월부터는 멘탈을 좀 잡아보려고 그냥 올해도 경기 지원해서 그냥 더 등수 좀 높여가지고 희망 발령지 발령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을 좀 버텨졌어요. 실제로 어제 희망 발령지 나왔는데 저는 제가 원하던 곳에 발령을 받았고요. 선생님들도 채탈을 하고 좀 극복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냥 올해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느낀 임용 시험은 약간 포기하지 않으면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기간은 좀 다르게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각자 좋은 결과가 있고 분명히 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1년 내내 뭐 합격자들도 사실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 멘탈을 회복하지 못한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어도 그냥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내가 되겠지, 내가 내년에는 벚꽃 구경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합격수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